그 노회찬 의원이 사망한 이후에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. 뭐 현재 이제 두 분은 의원이셨잖아요. 지금은 이제 전직이시지만 그래서 아마 현직일 때 정치자금 얻는 것도 해보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의원이 아닌 신분에서 정치자금법도 바라보고 계실 텐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? 일단은 너무 현역을 중심으로 유리하게 좀 정치자금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회의원 현역은 비선거 기간에는 1억 5천만 원을 이제 할 수 있고 또 선거 기간에는 3억 원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. 1억 5천, 선거 아닐 때는 1억 5천, 선거 때는 3억. 그렇죠. 그리고 비례대표는 선거가 있건 없건 1억 5천이 이제 소위 말해서 최고고요.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비현역들. 그런데도 정치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그 정치자금 그거 모으질 못합니다.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돼요?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근데 거죠. 자기 돈을 쓰는 것도 한계가 다 있잖아요. 계약이 있고. 한계도 있고 또 정치인이 아닌 현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활동을 했을 때는 또 그 정치자금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걷는 건 못하는데 쓰는 건 정치인처럼 써야 되고 걷지는 못하는데 또 정치인하고 비슷한 현역하고 비슷한 법의 제약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데 근데 저희가 사실 이거 현역 때도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있다. 특히 일단 1억 5천 3억이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으면서도 또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자체가 적을 수도 있다.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.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정치자금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한 가지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. 뭐냐면 일반 시민들,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바꿔서 뭐 한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비정치인들이 아니면 현역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주면 그러면 또다시 이게 이상한 정치 자금으로 또 정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돈만 이렇게 챙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벽에 부딪힌 것도 사실입니다. 뭐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이시지만 그 돈을 받았을 때 드루킹 쪽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는 정치인이 그때 현역 의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그 와 있는 그 댓글이 아니 포스트잇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 하나를 보면 진작에 정치 후원 제대로 할 걸 얼마나 안타까운지 뭐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선거를 치르는 비용이라고 크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한 부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4년간의 정치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는 전혀 뭐 후원금이라고 하는 거 계좌 자체를 열 수가 없는 상태이고 당연히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없으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정치 행위도 다 못하도록 이제 제약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줄 것이냐. 그러니까 선거 120일 전에 예비 후보로서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수는 있습니다만 상시적인 활동이 좀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제 이 논의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도 시도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포스터를 붙이는 최종 후보가 될 때까지도 후원을 열 수 없거든요. 그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마지막 선거까지를 자기 돈으로 다 치러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도 좀 적절하게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에게 현역 국회의원이 1억 5천이다라고 하면 뭐 시의원 같은 경우는 뭐 몇천만 원, 도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이렇게 기준을 좀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. 그리고 원외에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신고에 대한 금액을 받고 지출을 정확하게 또 증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.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고 대신에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모집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별로 없어도 어떻게 썼는지 알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문제 아닙니까?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게요.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후원도 못 받죠. 그래서 이제 일명 쪼개기 후원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개인이 후원을 하려고 해도 이제 한도도 이제 개인이 500만 원으로 한도가 돼 있고 그것도 4명, 그러니까 총 2천만 원까지밖에 후원을 못하게 여러 가지로 이제 들어오는 쪽에 제약이 많아요.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이후에 출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.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깨끗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보면 너무 이미지 상징적으로 정치인들은
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치자금법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그 이후에 이걸 좀 조금이라도 풀려고 하면 아니 당신들이 한 게 뭐 있는데 그걸 풀라 그래?라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노회찬 의원이 사실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 전에 정말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정치자금법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.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국고보조금 및 기탁금 저것도 보면 큰 정당으로만 가고 있다. 그래서 어떻게 작은 정당 같은 데는 정의당도 그렇고 지금 보면 차이가 126억 대 27억. 물론 의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. 네,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논리적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은 의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들이 더 많고 또 그분들을 또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그 국고보조금이 가는 건 맞는데 어찌 됐던 간에 그 정당이 있고 그 거대 정당으로서 훨씬 더 모금을 하기가 국고보조금뿐만 아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하죠.